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남편의 손은 차가웠다. 아내는 그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빈 장례식장엔 향 냄새만 남았다. 발인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험 서류 더미 속에서 낯선 이름과 번호를 발견했다. 서류에 적힌 다른 사람의 이름, 그리고 남편의 필체로 쓰인 메모 한 줄. 언젠가 설명하겠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남편의 죽음은 사고사였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무엇인가? 왜 남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을까? 작은 의문은 점점 커졌다. 남편은 누구였을까? 그가 살아온 삶은 진짜였을까?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미 생명이 떠난 지 오래된 손이었죠.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남은 건 향냄새와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열었어요. 보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는데 이상한 서류가 있었어요. 보험 계약자 이름이 달랐습니다. 김민수.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서류 여백에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설명하겠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서류들도 뒤졌어요. 몇몇 서류엔 다른 이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유품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숨겨진 폴더에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목소리였죠. 내가 맡을게. 걱정하지 마. 누군가에게 뭔가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친구 정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정우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무슨 고민 있었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은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근무 기록을 확인하려고요. 기록상으론 5년 전부터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5년이요? 근데 7년 전부터 다녔는데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기록이 다를까요? 남편의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신분증 복사본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남편이었지만 사진이 이상했어요. 남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인터넷으로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 기사가 나왔어요. 사망자 명단에 남편과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이면 제가 남편을 만나기 훨씬 전인데 어떻게 같은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있을까요? 남편의 전 직장 동료 수진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원래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알아?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는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신분을 바꿔야 했대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들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신분을 바꿨다니. 남편의 옛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빌라였습니다. 관리인 할머니가 남편을 기억했어요. 착한 청년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갔어. 경찰이 온 적도 있었고. 남편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였어요.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했다. 그가 살기 위해서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산다. 그의 빚을 갚는다. 더 넘기자 또 다른 문장이 나왔어요. 형은 죽었다. 하지만 나는 형으로 산다. 이것이 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형. 남편에게 형이 있었나요? 저는 남편이 외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한테 형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있었지. 오래전에 사고로 죽었어. 그럼 남편이 외동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형제였어. 근데 형이 먼저 갔어.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이 어떻게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사고였어. 근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형은 빚 때문에 누군가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어. 내 남편이 형의 빚을 대신 갚았어. 형의 이름으로 살면서 말이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은 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남편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박철수라는 사람에게 이체되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15년 전 남편의 형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그 빚을 갚고 있었던 거예요.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왜 아직도 빚을 갚고 있었어요? 10년이 넘었잖아요. 박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금은 다 갚았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보내더라고. 미안하다면서. 남편은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도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을 거예요. 나는 형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형을 살리고 싶었어요. 당신을 속인 건 아니에요.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았어요. 남편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사고 전 남편의 차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대하자 얼굴이 보였어요. 정우였습니다.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 CCTV 봤어. 내가 남편 차 만진 거 다 나와.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만나요. 얘기할게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때문이에요. 형이 죽었을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도망쳤어요. 형만 남겨두고요. 형이 죽은 건 제 잘못이에요. 죄책감에 살았어요. 근데 형 동생이 형 이름으로 사는 걸 보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야.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겁만 주려고 했어요. 차를 고장내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키려고요. 근데 사고가 너무 크게 났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우는 체포됐어요. 재판이 열렸고 정우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에서 열쇠를 찾아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신분증이 있었어요. 본명은 김태윤이었습니다. 형의 사망 진단서, 빚 독촉장, 합의서도 있었어요. 편지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남편은 형을 잃고 싶지 않아서 형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저를 만났을 때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죠.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진짜 이름으로 묻어달라. 김태윤으로. 형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남편은 마지막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묘비를 바꿨습니다. 김태윤. 남편의 본명으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상자 속의 이름이라는 제목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묘를 찾아갑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희생이 뭔지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바닥에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죠.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더 이상 열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의 모든 이야기를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게요.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을 꿈꿀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요.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니까요. 남편은 제 안에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상자 속의 이름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속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요.